어떻게 운동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왜 하나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운동을 하시면요. 일단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사실 혈당이 당장 높아서 금방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 상태가 관리가 안 되는 게 방치가 됐을 때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들을 운동하면 사실 약간 만병통치약처럼 다 개선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키는 것이고 실제로 신체 활동량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 가지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 저희가 자꾸 움츠러드시잖아요. 움직이기 싫고 귀찮아지고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래서 체력도 나빠지죠.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그럼 체력이 나쁘면 더 힘이 들죠. 운동하기가. 그래서 나는 너무 힘이 없어서 운동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조금씩 운동을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냐? 자, 어떤 운동이 좋다고 나와 있나요? 예. 세 개를 다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제 걷는 거를 많이 강조했다면 걷는 거는 요 유산소 운동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근력 운동을 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대부분의 활동은 다 근력이에요. 지금 저기 뭐 핸드폰 들어서 찍으시잖아요. 이것도 이 손에 힘이 없으면은 들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일부분은 다 근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근력이 떨어지면 피로감이 오고 다 기능이 나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많이 강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은 저희가 아는 요가 같은 거죠. 관절이 뻣뻣하시면 조금 힘들거나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하는 운동, 세지게 하는 운동, 이렇게 여러 가지 산소를 많이 쓸 수 있는 운동.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효과가 좋다. 그래서 그럼 유산소 운동은 뭐냐? 조금 더 정확하게 보자면은 운동할 때 산소를 많이 씁니다. 숨이 많이 차게 해야 하셔야 되고요. 산소를 많이 쓴다는 내용은 지방을 많이 태울 수 있다 이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뭔가를 태울 때는 산소가 있어야 타거든요. 그리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심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나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이분은 이 심폐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좋게 하려면 어떤 뜻을 가져야 되냐면 큰 근육을 써야 됩니다. 자, 손가락 근육은 큰 근육인가요? 작은 근육인가요? 작은 근육이잖아요. 그래서 큰 근육은 이렇게 가슴, 몸통, 엉덩이, 허벅지 이런 게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얘가 다 움직이는 종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냐면 좀 오래 움직여야 돼요. 잠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종목을 보니까 걷는 거를 가장 많이 권장을 하죠. 그리고 요즘에는 실내 자전거, 또 헬스클럽에 가면 이렇게 서서 타는 자전거 이런 거가 도움이 되고요. 등산도 가벼운 등산. 그러니까 너무 높은 산은 이제 합병증이 있거나 하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가벼운 거, 또 수영, 아쿠아로빅 이런 것들이 유산소 운동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제일 효과가 좋냐면요. 여기 있어요. 일주일에 5번은 하셔야 된대요. 주 5회입니다. 그리고 중강도. 중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약간 숨이 차셔야 돼요. 나는 약간 땀날 정도로 운동한다 이거 아니고 숨이 차시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올림픽 공원을 걷거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셔서 슬렁슬렁 걸으시면 효과가 너무 적으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지런히 걸으셔서 숨이 차셔야 되고요. 나는 일주일에 5번 운동하기 너무 힘들다. 시간이 없다. 이런 분은 좀 고강도를 해도 돼요. 고강도는 좀 더 시간도 짧고요. 일주일에 3번만 하셔도 된대요. 왜냐하면 한 번에 세게 하니까 그 효과가 좀 더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고강도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체력이 좋으셔야 가능하겠죠. 관절 같은 데도 아프지가 않고. 그래서 운동은 옛날에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은 조금 세게 하는 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살을 빼시려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헬스클럽에 있는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장비라고 하죠. 그런 장비를 쓰는 것만 근력 운동이 아닙니다. 이렇게 힘을 좋게 하고 오래 버틸 수 있는 능력도 좋게 하고요. 근육의 또 양도 늘릴 수 있는. 근육량이 적은 사람이 좋은가요? 많은 사람이 좋은가요? 많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당을 소비하는 게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신 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근력이 필요한 거고 내가 장을 보고 물건을 집까지 들고 오는 것도 다 근력이에요. 물건 나르는 것도 다 근력이고 그래서 얘를 좋게 하는 방법은 여기 있죠. 그 헬스클럽에 있는 장비를 쓰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령이에요. 아령. 근데 아령의 단점이 있어요. 이게 관절이 흔들리면은 좀 무리가 와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노인분들한테 권장하는 게 고무줄을 쓰는 거예요. 고무줄은 좀
더 안전해요. 안전하고 고무줄이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죠. 색깔마다 강도가 틀려요. 그래서 본인한테 좀 이렇게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고 고무공, 큰 짐볼 보셨죠? 짐볼은 주로 척추에 쓸 수 있는 근력운동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도저도 하나도 없다 그러면 몸무게, 본인의 몸무게. 예를 들면은 이제 집에서 벽에다 대고 이렇게 다리를 구부렸다 내렸다 하면 본인의 몸무게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이게 본인의 몸무게를 이용한 거고 윗몸 일으키기 이것도 본인의 몸무게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해야 좋냐? 사실은 온몸을 근육이 이렇게 다 덮고 있거든요. 다 덮고 있기 때문에 골고루 다 해야 돼요. 그럼 매일 이걸 다 하려면 너무 힘이 드시겠죠. 그래서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시면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많게는 3번. 여기 보면은 연속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제 뭐 상체를 월요일, 화요일 하고 수목금토 쉬면은 다음번에 상체할 때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시간표를 만들어 놨죠. 내가 어깨랑 팔, 가슴을 월요일 날 했다. 그러면 목요일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요일 날 배 등 엉덩이를 하고 금요일 날 배 등 엉덩이를 또 하고 그 수요일 날 허벅지 종아리를 하면 토요일 날 하고 이렇게 하시면 한 벌에 한 3개밖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적고 힘도 덜 드시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드리는 시간은 적은데 효과는 내내 운동한 것 같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이제 필라테스 배우러 다니시거나 어디 보건소에서 하는 요가 교실 같은 거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 요가 교실에서 보면은 이게 스트레칭 운동, 근력 운동이 섞여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간다. 이러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걸 또 반복을 한 번 더 해주셔야 효과가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유연성은 뭐냐? 말 그대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관절을 다 움직이는 범위가 다 좋아야 돼요. 언제 누워서 운동을 제가 만세하세요 이렇게 시켰는데요. 어떤 분은 너무 등이 뻣뻣해서 팔이 바닥에 안 닿으세요. 이건 관절이 뻣뻣하신 거죠. 일단은 만세가 다 되셔야 척추에도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고 근육을 이제 늘려주는 그리고 근력 증가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근육이 뻣뻣하면 근력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요거에 해당이 되는데 얘는 또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일주일에 한 2-3번 이상은 하는 게 좋은데요. 저는 매일 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윤활유가 적게 나와요. 관절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윤활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름칠을 매일매일 해주셔야 관절이 굳어지지 않으시는 거고 근육이 약간 당기거나 불편한 느낌이 들 정도는 하셔야 된다. 그리고 한 번에 어느 정도 하시냐? 한 10초 정도 이상은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칭을 할 때 쭉 늘리신 상태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10 정도는 세셔야 되고요. 구령을 하시면 숨을 안 참으실 수가 있고 한 2번 내지 4번 정도 반복을 하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온찜질. 따뜻하면은 근육이 늘어지죠. 그래서 내가 너무 굳은 부위들은 이렇게 온찜질을 하거나 따뜻한 목욕을 하거나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런닝머신을 탈 거면 좀 가벼운 속도로 런닝머신을 타주면 근육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몸이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진 상태에서 유연성 운동을 하면 조금 더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찜질 온욕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거 이제 같이 병행하시면 도움이 된다. 자, 근데 한 가지 좀 설명드리자면 이제 마사지를 받으러 다니시는 분이 계시고요. 내가 허리가 아파서 찜질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시적으로는 풀어져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풀었다가 냅두면 도로 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근육을 늘린다는 거는 약간 근육에 빗질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찜질을 하거나 마사지를 했으면 근육을 꼭 늘려주거나 걔를 움직여주면 도로 굳지 않는 거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병행하셔야 좋다. 자, 그럼 운동은 어떻게 구성하냐? 이제 이거 왜 가지고 왔냐면요. 운동할 때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라요. 처음에 몸을 만드는 준비 운동 단계를 좀 두셔야 돼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몸을 이렇게 준비를 시키시고 본 운동은 이제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는 당뇨 환자는 정리 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정리 운동이 뭐냐면은 운동할 때 내가 런닝머신에서 시속 5km를 놓고 막 걸으셨잖아요. 바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은 다리가 이렇게 근육을 막 움직여서 심장으로 피를 되돌려 보내는데 그걸 딱 멈춰버리면 일시적으로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량이 줄거든요. 그럼 심장이 다리보다 위에 있고 머리는 더 위에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혈관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운동 후에.
그래서 정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 끝나고 이 스트레칭 그림이 스트레칭이 아니라 내가 하던 운동의 속도를 늦춰서 서서히 마무리하는 거를 정리운동이라고 하고, 당뇨 환자분들은 정리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뇨 환자가 그냥 바로 운동을 해도 되냐?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고요. 내가 이제 난생 처음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실 당뇨가 발병이 된 시점은 진행되어 온 시점하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잠재되어 있는 문제가 뭔지는 알고서 운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의 자문을 구하고 합병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검사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처방을 하시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고 안전하다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한테 적합한 운동을 이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운동할 때 뭘 주의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인데요. 운동을 하기 전과 후에 혈당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앞에서 영양도 배우셨지만 내가 한 끼 식단을 딱 이렇게 배웠을 때 그걸 드시고 나면 어느 정도 혈당 변화가 있는지 아실 수 있듯이 운동도 내가 정한 운동량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스트레칭을 하고 걷기를 30분 하고 근력 운동을 한 두세 가지 하고 스트레칭하고 마무리하는 거를 내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을 한다. 그렇게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났더니 운동 전에는 혈당이 얼마였는데 운동하고 나면 혈당이 얼마더라. 이렇게 변화폭을 알아두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운동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거나 나는 이제 변화를 줄 거다. 변경을 할 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운동할 때 당뇨인 인식 변화 수첩을 소지한다. 가끔 너무 외딴 곳에서 혼자 운동하시다가 저혈당에 빠지셨는데 발견을 하는 사람이 없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본인을 알려줄 수 있는 거랑 파트너가 있는 상황에서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을 텐데 이제 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뇨 환자는 상처가 나면 잘 아물지가 않으시니까 운동하고서 꼭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사전에 방지. 그래서 특히 이제 운동화나 양말을 잘 착용하고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수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한 30분에 한 번씩은 계속 한 잔 정도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운동하기 좋은 시간대는 언제냐? 식사 후 1시간에서 3시간 사이입니다. 자, 나는 이제 당뇨가 이제 진행될 것 같아서 당뇨병 전 단계이신 분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시간대는. 이거는 약을 쓰시거나 인슐린 치료를 하신 분들은 이 시간대 운동하는 게 제일 안전하대요. 왜 그럴까요? 요때 운동하면은 저혈당이 오는 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식사 후에 혈당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혈당 예방 시간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공복 혈당이 너무 높은데 케톤도 나오고 또는 너무 낮을 때는 운동을 연기하셔야 돼요. 이때는 운동하기 좋은 시점이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러면 나는 이제 헬스클럽을 가기도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일단 5층 이하는 계단을 좀 이용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근데 계단을 올라가는 건 좋은데 내려가는 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점심식 후에 소화가 된 후에 걷고 즐겁게 운동을 내가 좋아하는 종목 위주로 그리고 주차할 때 조금 먼 곳에 주차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운동 계획표 이런 거 이제 달력 같은 거에다가 운동 스티커 이거 주로 어린이들한테 쓰는 방법이지만 내가 습관이 생기려면 냉장고 같은 데 좀 붙여놓으시고 내가 오늘 걸었으면 빨간 스티커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를 봤을 때 아 내가 이번 달에 한 3분의 2 정도는 걸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을 수 있게 한다. 요즘에 또 핸드폰에 다 10,000보기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 30분 이상 앉아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앉아 계시면 뭐가 문제냐면 엉덩이가 납작해져요. 엉덩이가 납작하면 이 다리뼈가 이렇게 밖으로 쭉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무릎이 아파져요. 그래서 오래 앉아 있는 거가 제일 나쁘고 특히 방바닥.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일어나서 움직여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런 분들이 정형외과적으로 나는 무릎이 아파서 운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무릎 아픈데 운동하기 싫잖아요. 그런데 무릎을 아플 때는 뭘 하면 되냐면 허벅지 근육이 튼튼하시면 무릎을 좀 덜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다리뼈, 대퇴뼈랑 밑에 정강이뼈 사이가 무릎이잖아요. 이 허벅지 근육이 탱탱하면 이 간격을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데
허벅지 근육이 약간 이렇게 내려앉아요. 이게 맞부딪히게 되죠. 근데 위가 또 무거워요. 그럼 더 맞부딪히죠. 그래서 많이 걸어서 얘를 좋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많이 걷는다고 허벅지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럴 때는 자전거를 타시는데 자전거는 저희가 비체중 장비라고 해요. 앉아있기 때문에 상체 무게가 무릎에 전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내가 자전거를 탈 때 무릎이 아프신 분은 안장이 낮아서 그래요. 안장을 높게 하셔서 다리가 쭉쭉 펴지는 높이로 하시면은 도움이 되고 무게를 조금씩 올리셔서 무릎이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허벅지를 튼튼하게 점점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저는 자전거는 장시간 타는 걸 절대 권장하지 않아요. 특히 좌식.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납작해집니다. 그래서 20분 미만. 짧고 굵게. 3, 40분씩 텔레비전 보시면서 오랫동안 가볍게 해놓고 타는 거 절대 효과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허리가 아플 때. 자, 허리는요, 예전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 이런 데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엉덩이가 생명이에요, 엉덩이. 이 엉덩이에서 허리를 다 받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이 걷기예요. 걸을 때 주로 쓰이는 근육은 옆 엉덩이. 그런데 이게 구부정한 채로 걸으면 옆 엉덩이는 하나도 안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딱 펴시고 보폭을 크게 하시면은 옆 엉덩이가 쓰입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프신 분은 요통체조 같은 걸 배우셔서 허리를 튼튼하게 하신 다음에 걷기를 하셔야 나중에 허리가 다시 아파지지 않게 될 수 있고요. 내가 처음에 걷는 게 무리가 되면 물에 가서 걸으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진행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이제 그래서 제가 척추에 도움이 되는 근육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이게 설명이 좀 없기는 한데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귀 옆에 어깨가 있고 어깨 옆에 엉덩이뼈가 있고 요게 척추가 일자로 되는 게 되게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무릎 펴기, 오금을 펴셔야 돼요. 오금을 펴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무줄이나 수건 같은 걸 이용해서 발에다 거시고 이 뒷 근육을 늘려주는 동작을 하시면 좋고요. 이 장경인대는 뭐냐면은 여기 옆 엉덩이에서 이렇게 무릎을 지나서 붙어 있는 게 장경인대예요. 바지로 치면 분대선이죠. 얘를 늘려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다리가 오른다리고 손이 왼손이에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러뜨리시면 이 옆 봉제선이 당겨집니다. 그래서 장경인대를 늘리거나 엉덩이 근육 늘리기. 이거 뒤에 그림 동작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 거고요. 이거 하복부. 이렇게 기역자로 드신 상태에서 배를 쑥 집어넣으시고 버티고 계시면 되고 허리 들어주는 동작. 이게 이제 걸을 때 좋아진다는 그 옆엉덩이 강화하는 방법이고 이건 큰 근육 엉덩이.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고 이런 동작들은 사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도 많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조금만 해볼 텐데 바른 자세 만들기 한번 해볼까요? 자, 허리를 펴시고 지금 여기 옆에 보면 손잡이가 있어요. 그 의자들이. 그죠? 그래서 손잡이를 잡으세요. 그리고 손잡이를 내 몸 옆을 잡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허리를 펴서 등을 조여보세요. 조였다 풀었다. 그러면 이게 앉아있어도 등 운동이 되겠죠? 바른 자세 만드는 방법이시고요. 이렇게 딱 일자가 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척추 한번 돌려볼게요. 자, 방향을 맞추겠습니다. 다 오른쪽으로 돌리시는데 오른손은 등받이를 잡으시고 왼손은 오른쪽 손잡이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쪽 뒷벽을 쳐다보세요. 자, 반대로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이렇게 하시면 앉아서도 스트레칭이 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옆구리. 자, 오른손을 왼쪽 손잡이를 잡으세요. 손잡이를 꽉 잡으셔야 돼요. 오른손을 잡으시라고 했어요. 자, 왼손을 만세. 그래서 그냥 쓰러지세요, 옆으로. 오른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질 수 있는 만큼 옆으로 쓰러지시면 옆구리가 당기시죠? 네, 이게 손잡이가 있는 의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반대하시고 팔을 쭉 펴셔서 옆으로 쭉 늘리고 싶은 만큼 누우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엉덩이 시원하게. 이건 조금 앞으로 내앉으시고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에다 올리세요. 사자 모양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오른쪽 바깥 복사뼈를 왼쪽에다 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납작해진 엉덩이를 스트레칭 하시는 방법이고 척추 협착증이 있거나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하면 좋은 동작이에요. 엉덩이 스트레칭.
아무데나 이렇게 하시면 다리 저리거나 하는 사람 다 도움이 되니까요. 이 동작은 되게 좋은 동작이에요.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